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세상이 온통 먹거리 얘기입니다. 좋은 먹거리, 더 깨끗한 먹거리. 그래서 농사를 짓겠다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는데요. 자, 농사를 시작한다. 어디에 물어보면 될까요? 요즘 스마트한 농부들은 죄다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린랩스. 안동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동현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그린랩스 잘 소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에그테크라고 그러죠. 우리 에그테크 대표하는 기업인데 어떤 사업 하고 계신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그린랩스는 농산업에 있어서 농민을 고객으로 하는 팜모닝 그리고 농산물 바이어를 고객으로 하는 신선마켓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에그테크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농민을 위한 정보들이 오프라인 상에서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 정보들이 또 농민들이 쉽게 취득할 수 없다 보니까 농사 고소득을 위한 솔루션들을 좀 찾기가 어려우신데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온라인으로 한 군데 모아서 농민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농민에게 있어서는 네이버 그리고 구글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사 짓겠다 하면 자, 어디서 이제 뭐 정보를 찾아볼까, 어디에 물어봐야 될까 할 때 이제 보통은 이제 친절한 이웃 주민을 찾는다든지 혹은 마을 이장님이라든지 예, 네.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스마트하게 그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그린랩스에 있는 것인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팜모닝 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그 쪽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농민이 저희 앱을 접속하셔가지고 네. 회원가입을 하시면서 내가 농사 지역과 내 작물 정보들 그리고 내 이걸 얼마에 팔고 있고 농자재는 네. 얼마에 사고 있고 이런 정보들을 입력해 주시면은 네. 그 농장에 맞는 맞춤형 제안들을 앱을 통해서 전달드리고 농민들은 그 정보들을 검토를 해보시고 내가 좀 더 농자재 싸게 살 수 있으면서 생산량 올라가겠다. 혹은 내 농사 판로들이 내가 5개밖에 모르는데 와 여기서는 3,000개 넘게가 추천하고 비교를 해주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농민들은 결국 사업자다 보니까 그들의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좀 인터뷰를 할 때 우리 그린랩스는 스마트팜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농업 데이터 기업입니다라는 네. 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농업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그거에 기반을 해서 뭔가 농민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준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웃 주민에게 묻는 것보다 네. 우리 그린랩스 스마트팜에게 컨설팅 솔루션을 받는 게 어떤 부분에서 뭐 확 차이가 나고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이웃 주민이나 이장님들은 사실 자기 본업하시는데도 바쁘시고 첫 번째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마치 의사와 같이 이런 또 약을 다루는 또 네. 농약사라든지 그리고 재배 컨설팅을 20년 이상 하신 컨설턴트 분들이 있으신데 네. 이런 분들이 저희 앱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그 농업에 대한 데이터들 농작물이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에 자란다, 잘 자란다, 뭐 이런 환경에서는 잘 못 자란다는 데이터를 수억 건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고 네. 제안을 해드리는 활동을 통해서 결국 가장 정확하고 적시에 적절한 제안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언제 무슨 작물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뭐 언제 내가 작물을 선택하면 언제 씨를 뿌리고 뭐 농약은 뭘 쓰고 비료는 뭘 쓰고 뭐 등등등 뭐 생산 과정도 여러 가지가 뭐 1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뭐 저라는 농부가 새로
네. 진입했다라고 네, 네. 하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앵커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앱을 설치하시고 네. 내가 지금 농업에 정말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난 예산이 얼마다, 지방의 어떤 지역에 내가 땅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 지역과 예산에 맞게끔 최적의 사업 계획서를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해당 면적에 맞는 작물은 어떤 수익성이 나올 것이고 이것들에 대한 내가 투자한 자금들이 언제 정도 회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저희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그 사업 계획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배를 막 하셔야 되는데 보통 농민들은 2, 3년 정도는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패 기간을 가지세요. 네네네. 그 기간이 굉장히 사실 창업 시장에 있어서는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네. 내가 2년, 3년 동안 돈도 못 벌고 굉장히 힘든 기간을 버텨야 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줄어드리는 것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농자재는 지역별로 또 면적별로 어떤 종자를 써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내 농작물이 아플 때 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그 농약을 쳐야 되고 비료를 줘야 되는지를 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 쪽에 그 뒤쪽에 보시는 스마트팜 시스템도 설치를 해드려서 네네. 농장 환경을 자동으로 컨트롤을 해드리면서 네. 내가 만약에 이런 스마트팜이 없다면은 앵커님은 한 100번 정도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이런 뒤에 있는 창문도 예, 열고 예. 뭐 보일러도 켜고 끄고 뭐 해지면 또 커튼도 쳐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 시켜주면서 원격에서 20년 이상 한 작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가 컨설팅도 해주는, 그리고 또 가장 또 어려워하는 점들은 재배를 잘 하더라도 네. 유통팔로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네, 우리 마을 주변에서 통틀어서도 보통 팔로들을 알고 있는 게 5개에서 10개 정도 수준인데 저희 이제 신선마켓이라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서 벌써 3,000명 이상의 바이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바이어에게서 필요한 농산물들을 저희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네. 농민들과 매칭해드려서 가장 높은 수익성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또 농사를 이렇게 내가 한 몇 년 정도 지다 보면 농사를 확장하고 싶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이제 기존 금융권에서는 아무래도 재무제표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농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내 농장이 얼마나 기후에 좀 안정적인지, 네. 뒤에 보시는 유리온실 같은 경우도 비바람이 불어도 결국은 계속해서 내 농작물을 지킬 수 있는 환경들이고, 그리고 또 농부가 얼마만큼 농사를 잘 짓고 있는지에 네.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을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어느 정도 신용을 또 쌓아야 되는지, 비재무적인 영역들을 통해서 또 금융권에게 이런 데이터들도 전달해주고 이 농부 정말 농사 실력도 있고 믿을만해라는 정보들을 전달을 해주고 또 금융 조달도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는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예, 예. 네, 사업 계획을 매년마다 하는 단계, 그리고 2번째는 재배를 하는 단계, 3번째는 유통을 하는 단계, 4번째는 금융하는 단계. 네. 예, 각 단계별로 앵커님한테 필요한 네.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이거 되게 좋은 제안이다, 좋은 정보다,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거래로 중개되는 이런 모형들, 이것들이 이제 B2B 사업 모형에 있어서는 네. 사실 우리가 B2C처럼 뭐 앵커님 온라인 커머스몰에서 사시는 것처럼 충동 구매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사게 되면 다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저렴하게 사고 싶고 이걸 사서 더 사업에 대한 소득도 거두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디지털 처방, 그리고 디지털 제한, 그리고 이런 제한들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런 또 거래로 연결되는 모형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팜모닝은 어쨌든 농사를 짓는 과정에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유통팔로는 신선마켓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네. 이렇게 전 과정을 그냥 네. 두루 다 갖고 가시려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각 카테고리별 요새는 뭐 금융의 슈퍼앱, 네. 금융이 바뀌면 어떤 온라인으로 디지털 전환되면 어떤 모습일 것이냐 이런 슈퍼앱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농민의 슈퍼앱, 농업 슈퍼앱은 어디가 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고 결국 농민의 전 생애 주기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지 네.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렇게 농민에게 굉장히 몰입돼서 농민을 고객으로 해서 이 농민들이 B2B 사업자인데 네. 이들 소득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왜 이 에그테크에 대해서 그 큰 기업들은 그동안 큰 관심을 안 기울여 왔을까를 생각을 해볼 때 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제 농업이라는 비중이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크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까? 엄연히 좀 기존의 농업의 2차 산업 시대의 농업의 영역과 현재까지 4차 산업 시대 농업의 영역을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에그테크에 있어서는 테크가 가장 이제 중요한 영역들인데 첫 번째는 이제 블루오션 이제 질문 주셨는데 왜 그럴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이라는 게 사실 앵커님도 딱 들으시면은 네. 숨이 턱 막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농촌 내려가야 되고 농촌으로 떠오르는 거죠. 예, 전원일기가 우선 떠오르죠. 예. 네, 농촌 내려가야 되고 뭔가 지금까지는 이제 산업의 특성 때문에 뭔가 내가 무엇이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뭔가 내려가는 그런 굉장히 좋지 않은 방향성으로 어떤 흘러가고 있었는데 귀향. 네. 네. 근데 그 업의 본질을 저희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부터는 지금 데이터 테크 시대가 됐고 AI 테크 시대가 돼서 기존에 이제 관행 경험과 감으로 농사를 짓던 관행 농업의 시대에서 우리가 데이터 기반 네. 어떤 콘텐츠와 지식과 정보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데이터 농업의 시대로 바뀔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막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농업이라는 것이 그동안 가장 어려웠던 것들은 앵커님이 창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요식업을 창업하실 때 주변에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취득하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을 하는 게 내가 수익이 되나? 이런 것도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 농업 같은 경우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뭐지? 올해 어떤 농사가 가장 잘 되지라는 거 그리고 그 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 농자재도 저렴하게 사야 되고 또 농산물 판로도 찾아야 되고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상에만 깔려 있다 보니까 농업이라는 것이 저소득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것들이 데이터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지식화되고 정보가 되면 분명히 이것들이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고 농업이라는 개념들도 어떻게 보면 그전에 너무 좀 소상공인들만 어떤 게 접근하는 개념들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 창업시장에서 주요하게 작동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좀 믿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데이터 플랫폼의 이제 핵심 경쟁력은 이걸 우선 잡아서 내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플랫폼을 내가 먼저 깔아놓고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린랩스가 상당히 우위에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벌써 저희가 농민을 위한 플랫폼에 대한 기치로 2020년 7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1년 반 좀 넘었죠. 만에 벌써 이제 60만 명의 농민들이 가입을 해 있고 60만 명이요? 네네. 우리나라 농부 수가 총 뭐 130만 명 정도 가구가 되는데 거의 3분의 1 가까이가 그렇게 가입하신 더 되네요. 네네. 그죠? 네. 거의 이제 농업으로만 치면 100만 정도 되니까 거의 이제 2분의 1 정도가 농업계에서는 가입해서 쓰고 계신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 놀라운 게
뭐 저희 농사를 짓고 계신 저희 아버지도 계시지만 네네네. 저는 이제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고령화 되셔서 뭐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젊은 그 농업 창업하시는 분들만 관심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고 금융에 대한 정보들의 큰 갈증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타겟은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 농부라면 모두 다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이제 타겟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전 국민이 카톡을 쓰듯이 네. 뭐 전 농민이 네. 뭐 우리 네, 네. 팜모닝이라든가 네. 신선마켓을 쓸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제 뭐 디지털 시대니까 농업도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알겠고 그렇게 해야 또 사업성이 생긴다라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지금 우리 그린랩스가 하고 계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농업 생태계의 디지털화 그 부분이 어떤 뭐 사회에 또는 소비자에게 구매자에게 어떤 혜택이 간다고 뭐 볼 수 있을까요? 뭐 앞서 농민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해 네. 드린다는 측면은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농민이 농사짓는 환경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축적이 되면 네.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은 결국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데이터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을 단위로 사실 농약을 치른 농가든 혹은 어떤 뭐 정말 친환경이고 유기농으로 짓는 농가든 제품들이 섞여 버려서 네. 어떻게 보면 각각 농가의 고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체 안에서 묻혀버리는 결과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농민의 농사 환경들이 기록이 되게 되면은 내가 정말 가치 있게 농작물을 내 소신해 가지고 짓는 농가들은 그게 DB어가 되는 것들이고 네. 그게 마치 블록체인처럼 남겨져서 농민들은 아, 나 이 농가의 농산물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또 이런 게 데이터화 됨으로써 농부들은 좀 더 예를 들면 친환경적이고 이런 농산물들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 자체가 선순환되는 구조로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뭐 좋게 보자면 그 플랫폼 그 테크놀로지가 구축만 되면 이건 카피해서 뭐 여기저기 다 이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 에그테크는 조금 특별하게 그 집약된 데이터나 이런 게 그 지역에 특화된 정보일 수가 있어서 우리 그 그린랩스가 갖고 있는 요 부분이 뭐 우리나라 밖으로 가서 뭐 아까 아시아 시장이라든지 또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컨텐츠 자체는 지역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마다 뭐 예를 들면 뭐 금융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유통 판로들도 해당 국가마다 있으니까 컨텐츠와 정보는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의 형태는 그대로 저희가 뭐 카피해서 해외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 계획 단계, 재배 단계, 유통하는 단계, 금융하는 단계에 대한 시스템과 네.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제한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에 대한 사업자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는 국가별로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희가 해외에 수출하고 확장해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쪽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소농 위주로 좀 되어 있는 아시아 쪽 생각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일단 1차로는 아세안 지역 또 아시아 지역을 먼저 저희가 수출을 하고 저희가 네. 더 확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는 이제 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글로벌에서
1등하는 네. 글로벌 플랫폼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그 저기 뭐야 이제 먹을거리를 이제 생각하시고 농민을 생각하시고 농업을 생각하시고 근데 여기 이제 최근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그걸 또 사업과 연결하고 또 이제 확장하고 이런 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네. 탄소 쪽도 좀 네.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ESG 경영의 중요성도 굉장히 네. 부각되고 있고 저희 회사 사명이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인류의 먹을 것을 혁신한다입니다. 인류의 먹을 것을 혁신한다. 네네. 최근에 이제 환경 문제가 엄청 불거지고 있고 모든 산업에 있어서 어떻게 환경을 저해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규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농업 쪽에서도 사실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농법들이 너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의 친환경이면서 또 이런 탄소들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를 또 빨아들이고 이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저희도 탄소 사업팀을 신설을 해가지고 탄소 절감 농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좀 더 글로벌로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솔루션 자체가 경쟁력이 비즈니스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과정에서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가요? 뭐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는 탄소를 절감함으로써 농부들은 탄소세라는 것에 네. 있어서의 또 내가 이런 추가 매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 탄소세 영역에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 그 탄소가 절감되는 농업을 수행을 함으로써 네. 어떻게 보면 주변에 우리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렇죠. 흡수함으로써 그런 흡수한 만큼에 대한 어떤 그 탄소세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이것만으로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탄소가 절감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농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정보들도 공개하고 유통에도 연결을 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부가가치들을 계속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농민들이 친환경으로 제가 농사를 지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오히려 내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계속 전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 안 대표께서 또 우리 그린랩스가 그리는 우리 농업, 네. 농사, 농부의 예. 어떤 미래 모습 아니면 앞으로의 그 뭐 어떤 비전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는 우리가 이제 IT 기술과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네. 농산업이 어떻게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팀이고요. 결국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정보들, 농사가 잘 지을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런 그 앱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농부들, 요즘 이제 농업 현장에서 청년들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창업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1순위로 가장 고소득을 거둘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이 되게끔 하는 게 제 어떤 단기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농업이 더 이상 사양 산업이 아니라 조금 더 유망받는 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저희 이제 뭐 내부적인 농민들이 저희 쪽 플랫폼에서 많이 로열티도 쌓이고 저희도 도움도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회사의 거래액도 굉장히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먹거리의 원료 가장 앞단에 있는 영역들을 저희가 주도해 나간다면은 네. 이런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헬스케어, 바이오, 푸드테크 등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저도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네. 되네요. 네. 오늘 뭐 회원 가입해서 한번 네. 한모닝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네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린랩스가 꿈꾸는 요 농업의 어떤
또 힙하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런 어떤 좋습니다. 쿨한 이미지 네. 그런 것도 또 함께 만들어 주실 거라는 기대가 됩니다. 음.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